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입니다. 다이어트라고 하면 흔히들 몸무게 변화 혹은 신체 사이즈 변화, 옷 사이즈 변화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신체 사이즈, 몸무게 변화 뿐만 아니라 신체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살이 빠지고 있는 7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서 지방은 혈관 분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신체 활력에 좋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지방의 비율을 줄이게 되면 근육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이 생긴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두꺼운 겉옷들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가볍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방에는 혈관 분포가 근육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들이 더 원활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쉽게 생각해보면 이 물 호스에 때가 끼어 있다가 때를 씻겨내면 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흐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체지방을 줄이게 되면 혈액순환 역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줄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체 각 구조들마다 산소나 영양분들을 공급받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신체 회복이나 운동 능력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우울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변화들이 체중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을 감량하게 됐을 때는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중 조절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했는데 체중을 감량한 아이들한테는 신체 만족감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을 통해서는 자존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고 무기력이 회복되는 등 아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상태의 변화입니다. 피부 구조들을 보게 되면 피부 겉면에 표피, 진피들이 있게 되고 그 밑에 지방층, 그 밑에 근육층이 놓이게 됩니다. 근육층은 근섬유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축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구조들인데 이 근육층 위에 놓이는 지방들은 이런 수축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몽글몽글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피부 전체 구조로 봤을 때 이 지방층이 줄어들게 되면 아래에 있는 근육층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부가 탄력이 있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고도 비만이셨던 분들이 갑자기 체지방을 싹 감량하게 되면 피부가 굉장히 처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체중을 감량할 때 지나치게 무리해서 감량하시면 안 되고요. 피부가 축 처지지 않게끔 탄력을 붙여가면서 천천히 체지방 감량을 해가시는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 변화입니다.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혈당에도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식단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인슐린이라는 거는 혈당이 높아지게 됐을 때 분비되게 되고 혈중에 있는 지나친 당들을 체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혈중에 있는 당들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아이들인데요. 체중을 감량하게 됐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조절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체중을 줄이게 됐을 때 이 혈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개선되실 수가 있는데요. 당뇨병 진단 이후에 첫 5년 내에 체중의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게 됐을 때 감량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병 완화율이 85%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의 변화입니다. 과체중은 고혈압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을 유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혈류의 흐름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혈압의 수치들이 계속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신장에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 그리고 단백질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나트륨을 줄이는 식단을 가져가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체중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골이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게 되면 목 같은 데도 불필요한 지방이 쌓여가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이 쌓여가게 되면 누워서 주무실 때 기도를 눌러서 호흡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뿐만 아니라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도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방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5% 정도 줄인 사람은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21분 정도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개선되게 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되게 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면 당연히 다이어트에는 좋은 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체중은 관절을 마모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중이 4.5kg 늘어날 때마다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들은 평균적으로 18kg 이상의 관절 부하를 느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체지방 증가로 인해서 신체 염증 수치 또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감량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개선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식사량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변비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식사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식단 중에서 장 운동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들을 많이 늘려가시면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식이섬유들은 초록색 잎채소들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잎채소들을 많이 늘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 중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부분들도 있고요. 운동 시간이나 운동 강도, 그리고 생활 패턴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겪게 되잖아요.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몸이 적응하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신체가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단식이나 식단 제한을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할 경우에는 우울증을 개선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중에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마시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챙겨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나타나는 7가지 몸의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 몸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쩌면 이미 지금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훨씬 즐겁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멘토 한의사 김은아였습니다.